이번 차시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행위자는 양자공여국, 협력대상국 또는 수원국이라는 의미는 그 원조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원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 재단,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공여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공여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과 신흥공여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부터 살펴보면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OECD 산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1960년 OECD의 전 기구였던 유럽경제협력기구 OEC의 산하 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당시 명칭은 영어 약자로 DAC가 아닌 DAG였습니다. 즉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해서 DAG였습니다. 그런데 1961년 OEC, 즉 유럽경제협력기구가 OECD로 변경되면서 명칭을 DAC로 변경하게 됩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국가로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30개의 행위자이지만 29개의 국가 그리고 한 유럽연합, 즉 지역기구 하나인 유럽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에 이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회원국가는 헝가리로 201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주요 활동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교환, 상호 협의 및 조정, ODA 관련 통계 작성, 회원국 개발협력 실정 및 정책에 관한 회원국 평가, 회원국 ODA 효율성 제고를 포함한 개발협력 정책 관련 지침 개발 및 권고 등이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국민 총소득 GNI라고 보통 영어 약자로 사용이 되는데 국민 총소득 대비 ODA 평균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0.38%입니다. 이는 유엔의 권고 기준인 0.7%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유엔의 권고 수준인 0.7%를 초과하여 OD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에서 몇몇 특징적인 국가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여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5%로 하위 5개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ODA 총액으로 본다면 약 330억 달러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입니다. 독일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정부 ODA가 매우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국가이지만 2019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1.03%로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공여국이라는 표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흥공여국들의 부상으로 개발협력 관련 지원이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흥공여국의 범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OECD 회원국이나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은 아닌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라든지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유럽연합의 신규 회원국이나 OECD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입니다. 루마니아라든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정책 노선에 따라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흥공여국의 세 번째 범주는 중동 및 석유 수출기구 회원국들로 경제성장과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원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주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과 같은 경제성장 신흥국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은 개발협력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으로 지역 패권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공여국의 활동으로 개발협력과 관련된 원조의 총액이 늘어나 개발 재원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원조를 진행하여 원조의 효과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농업, 공업, 경제인프라, 공공시설 건설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한 형태의 원조를 추진하여 기존의 원조 규범이나 공여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수출 및 자원 확보형 원조를 진행하여 자국의 이익에 치우친 원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 대상국 또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 역시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과거에는 부차적인 행위자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이해관계를 통해 정책 주도성을 행사하며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재원 동원의 참여도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도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유엔은 1945년 설립 이래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OECD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담론을 주도함과 동시에 지역적, 기능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나 산하 전문기구들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개발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설립된 유엔 개발계획은 세계 최대의 다자간 기술 원조 기관이자 유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조정하는 중앙기구입니다. 이렇듯 유엔과 같은 포괄적인 국제기구 이외에도 지구환경기금, 세계 백신면역연합과 같이 환경이나 보건 분야 등의 특정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국제기구들도 존재합니다. 국제개발금융기관은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활동 및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부흥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프리카연합과 같은 이 지역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기구들 역시 개발협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의 확대에 따라 공여주체와 지원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고 1990년 전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개발협력에 민간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면서 개발협력에 있어 민관협력의 활성화, 민관 상호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 대표자 참여 강화 등이 나타나면서 민간 주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계약자로 ODA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공여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ODA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 NGO라 불리는 개발협력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그들이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개발도상국의 교육, 빈곤, 보건, 환경에 대한 기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민간재단 역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가 설립한 포드 재단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민간 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